4월 10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뉴스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미국 시간으로 6일, 7일, 한국 시간으로 그럼 7, 8일쯤에 미국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 중에 미국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자, 시리아가 지금 알-아사드 정권이 러시아하고 가깝고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또 가까운 사이인데, 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알-아사드가 코너에 몰렸다가 러시아가 최근에 지상군과 공군 등을 동원해서 시리아의 반군들을 갖다가 맹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리아에는 여러 가지 반군들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라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 IS가 시리아의 일부와 모술과 같은 이라크의 도시까지를 점령을 해서 상당히 방대한 영역에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점령하고 있었고, 또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을 반대하는 사우디 등이 지원하는 이 수니파 반군들이 있었고, 또 서방과 가까운 온건파 반군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 알-아사드와 러시아는 이런 부분들을 IS와 나머지 온건 반군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반군들을 IS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화학무기를 이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피해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했고요. 자, 시리아가 알-아사드가 오바마 때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미국이 대응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지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이내에 즉각 시진핑과의 회담 중에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진핑에게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러시아처럼 저렇게 끝내 알-아사드 편을 들었던 것처럼 김정은 편을 들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알-아사드를 직접 때리는 것처럼 김정은도 직접 때리겠다. 미국이 이번에 시리아를 공격한 부분에는 이 화학무기를 공중에서 떨어뜨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미국 군함 두 척에서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의 최종 도착지는 아사이라트라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였습니다. 자,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93년에 걸프전을 할 때, 또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때 항상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배나 이런 데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은 인디안의 토마호크라는 도끼를 이야기하죠. 인디안 도끼를 토마호크라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미사일인데 이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시진핑을 앞에 놓고 트럼프가 이걸 발사한 부분은 결국은 시진핑이 미국에 와서 풀어놓을 보따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날 이 회담을 갖다가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틀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북핵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아젠다겠죠.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은 이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에 가려던 부분을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같은 부분들을
한반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뒤인 8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7시 20분에 한국의 황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시진핑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한국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사드 반대라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시진핑에게 사드 배치나 또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 측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는 걸 알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황장수 너 봐라, 한국은 물 먹었다는데 시진핑이 저렇게 친절하게 한국에 알려오지 않았느냐. 저것만 보더라도 당신 생각은 틀렸다. 말해봐라. 말하겠습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아베하고 장시간 통화를 해서 이 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수기한 부분과 아무런 결론이 도달되지 않은 회담.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결론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고 중국은 이견은 쏙 뺀 채 미국과의 풍성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포장을 했고 공동 성명을 안 낸 사실은 발표도 안 하면서 양국 협력 방안을 명확히 했고 만남 자체가 성과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문제를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 이후에 대응 문제를 일본의 의견을 주로 들었습니다. 즉 한반도에 대해서 김정은을 쪼우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주 문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돈줄을 쪼우는 이 금융 거래망을 차단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 핵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일본과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중국 측에 전달했고 중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상대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자기들 한 소리만 그대로 계속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미국은 예의 차원에서 시진핑이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당신들이 이야기하던 것 또 우리의 입장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라고 한국에 전화온 부분을 가지고 확대 해석할 것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 좋아할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껴질 것이라고 분명히 보이는 회담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이 회담에 임하는 어떤 이 전략, 전술을 그리고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의 문제를 상의한 주체가 중요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졌고 너네 말을 우리가 대신 해줬다 하는 말을 한국에 전화로 알려온 부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중국이 이 사드가 이번에 이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드 문제를 꺼내어서 북한과 연계된 핵심 현안이라고 시진핑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궤 병행과 쌍중단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쌍궤 병행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북미 평화협정과 동시에 진행하자라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이 북핵 6자 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를 오늘 한국으로 보내서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에는 황교안과 20분 통화를 하고 일본의 아베와는
4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황교안과 먼저 통화했다고 뭐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한국의 문제인데 한국과는 20분, 아베와는 45분을 통화를 했고 아베하고는 중국을 만나기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을 중단을 하면서 중국이 내놓은 조건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잠정 중단할 거니까 이 북미 간에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중국이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좌파와 야권 일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원래 없던 핵과 미사일을 또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도발에 대한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자회담과 더불어서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도발한 사람한테 북한이 제일 원하는 상을 미국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야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점점 정교해지니까 미국이 그래, 그거 일단 잠정 중단하면 너하고 우리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같이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을 해 나가자. 이거는요,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중단한다면 우리가 너네에게 최고의 상을 줄 수 있다. 자, 사고친 놈한테 상을 준다란 말입니까? 누가 잘못된 거죠. 이런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자,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중단하고 또 하나를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북미 평화협정입니다.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말의 실체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한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대를 해서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시 휴전협정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세 나라가 휴전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게 되면요. 유엔이 사령부가 해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되어야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미군이 지금 한국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수교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사실상 이런 제안을 이렇게 찬성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서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이 통일, 안보,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실세들이나 두 대통령은 사실상 찬성하는 분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정확하게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의 대가로 북미 평화협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닫는 사람을 우리가 대선 후보로는 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번에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의 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중국 측이 노린요. 자, 미국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 문을 닫았고 향후 트럼프가 진행시킬 부분은 핵심은요.
일단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 그 핵심은 북한과 거래해야 하는 이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를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돈줄을 쪼는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국이 핵무기를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얼마 전부터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선제 공격을 하거나 핀셋처럼 이렇게 때리는 쪽집게식 공격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사실상 개발해서 주한미군을 노리고 있다면 미국은 방어용 사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철수시켰던 90년대 초에 이 미국의 핵들을 다시 가져와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핵이 그냥 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전술핵은 냉전시대 이후에 상당히 많이 폐기가 되어서 유럽의 일부만 있을 뿐인데 이걸 미국이 다시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전략핵을 재배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전에 한번 이렇게 운을 살짝 띄운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핵을 재배치한다면 그것은 전략핵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뉴스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미국 시간으로 6일, 7일, 한국 시간으로 그럼 7, 8일쯤에 미국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 중에 미국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자, 시리아가 지금 알-아사드 정권이 러시아하고 가깝고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또 가까운 사이인데, 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알-아사드가 코너에 몰렸다가 러시아가 최근에 지상군과 공군 등을 동원해서 시리아의 반군들을 갖다가 명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리아에는 여러 가지 반군들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라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같은 부분들을 한반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뒤인 8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 7시 20분에 한국의 황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시진핑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한국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사드 반대라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시진핑에게 사드 배치나 또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 측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는 걸 알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황장수 너 봐라, 한국은 물 먹었다는데 시진핑이 저렇게 친절하게 한국에 알려오지 않았느냐. 저것만 보더라도 당신 생각은 틀렸다. 말해봐라. 말하겠습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아베하고 장시간 통화를 해서 이 IS가 시리아의 일부와 모술과 같은 이라크의 도시까지를 점령을 해서 상당히 방대한 영역의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점령하고 있었고,
또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을 반대하는 이 사우디 등이 지원하는 이 수니파 반군들이 있었고 또 서방과 가까운 온건파 반군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 알 아사드와 러시아는 이런 부분들을 IS와 나머지 온건 반군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반군들을 IS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화학무기를 이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피해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했고요. 자, 시리아가 알 아사드가 오바마 때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는데 미국이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지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이내에 즉각 시진핑과의 회담 중에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 인디안의 토마호크라는 도끼를 이야기하죠. 인디안 도끼를 토마호크라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미사일인데 이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시진핑을 앞에 놓고 트럼프가 이걸 발사한 부분은 결국은 시진핑이 미국에 와서 풀어놓을 보따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날 이 회담을 갖다가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틀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북핵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주 아젠다겠죠. 그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은 이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에 가려던 부분을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진핑에게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러시아처럼 저렇게 끝내 알 아사드 편을 들었던 것처럼 김정은 편을 들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알 아사드를 직접 때리는 것처럼 김정은도 직접 때리겠다. 미국이 이번에 시리아를 공격한 부분에는 이 화학무기를 공중에서 떨어뜨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미국 군함 두 척에서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의 최종 도착지는 아사이라트라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 기지였습니다. 자,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93년에 걸프전을 할 때, 또 2003년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때 항상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배나 이런 데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